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시법 담당 김동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입니다. 딱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제 강의는 뭐 절대 수석을 위한 강의를 안 합니다. 그냥 합격하는 강의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제 별명이 남들이 저보고 찍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뭐예요? 찍어주는 강의를 하는 것이지 절대 이론 강의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주로 계속 몇 번,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시험 보는데 합격은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를 믿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지에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자, 다른 과목은 모르더라도 어떤 이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책임지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합격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사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오리엔테이션 얘기하는데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은 주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주변을 뭐예요? 주변을 정리 좀 하셔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5세 되신 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1년 공부하셔갖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만약에 뭐예요? 3시간, 4시간 강의한 것을 끝나고 그것을 복습하는 시간이 5시간 걸리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공부한 양을 복습하는 게 5시간 정도인데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뭐예요? 성인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뭐예요? 일반적인 자기 업무를 보면서 5시간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친구도 만나는 것도 주셔야 되고 회식도 좀 뭐예요? 일단 뭐 한 3번 나갈 걸 1번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 확보가 되셔서 최소한의 뭐예요? 최소한의 만약에 직장 되시는 분은 자, 만약에 오시면 자, 잠을 만약에 뭐 한 30분 정도 들자더라도 그 정도 시간을 확보하셔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예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는 한결같다. 언제나 뭐예요? 전화하면 전화 잘 받아주고 만나자면 잘 맞는다. 그거 끝나는 겁니다. 절대 시간 확보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최소한 뭐예요? 못하더라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꼬박 뭐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꼭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다 공부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운동한다든가 산책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부님 같은 경우에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이 포스트잇 같은 거 이제 붙여놓고 계속 머릿속에 암기하는 걸로 하여튼 시간 확보를 하셔갖고 충분히 뭐예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 확보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차 반복해서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뭐 3번만 들면 이제 감만 옵니다. 감만. 한 5번 들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과연 5번 들을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해시키고 암기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계속 암기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일단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시험 범위. 자, 그러면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90점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60점 맞아야 되니까 60점을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1회 시험이 요만큼이었으면 자, 만약에 뭐예요? 올해 시험이 이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 26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회 때 시험은 이보다 범위가 더 넓었을 것이고 3회 때 시험도 넓었을 것이고 26회 시험이 이 정도 됐겠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범위 있죠? 요게 바로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나온 시험 범위를 다 만약에 공부할 수 있다면 그건 거의 90점입니다. 근데 60점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년 만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 우리가 1회가 1985년도에 자, 실시가 돼서 중간에 몇 번은 2년 만에 한 번씩 본 게 몇 번 있어갖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 3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거, 뭐 5번 이하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 공부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을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뭐예요? 만약에 민법처럼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은 1차는 뭐예요? 충분히 공부를 해서 점수가 나오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 5월달까지 자기가 동영상 보시면서 만약에 모의고사 보면 민법이 50점 정도 나와야지만이 기본적으로 편하게 2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일단 민법 공부를 저 열심히 하셔갖고 기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틈틈이 계속 2차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2차는 고득점 나오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학원가에서 얘기하기를 5, 6, 7 작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만 50점이 공법이 50점. 왜?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세법이 한 60점. 그 다음에 1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년 공부해서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한 70점 이상, 75점, 80점 정도 75점 정도를 맞아야지만이 다른 과목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5, 6, 7 작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범위는 자,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있죠? 이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온 뭐예요? 기출문제만 거기서 뭐예요?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별표를 하라,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건 꼭 나온다. 이런 것만 충분히 뭐예요? 여러분이 암기가 된다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예요? 2차 시험이 뭐 본고서가 있다. 본고서가 주관식이다. 전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주관식은 뭐예요? 이해도 충분히 해야 되고 암기도 다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찍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객관식이고 평균이 뭐니까 60점 합격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남들한테 찍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자, 공시법령은 커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공부 방법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공부 방법인데 이 공부 방법은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외우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해오면 자, 뭐가 안 나와 이거 점수가 안 납니다. 뭐 여러분 이제 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 아이들이 뭐예요? 아이들이 그 뭐 엄마 아빠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설명을 합니다. 그 무슨 설명이냐? 시험 문제 초등학교 때 뭐 고학년 중에 이제 그 과학 시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이해했어요. 병아리는 어떻게 만들어주냐? 야, 누가 암탉이 그 일정 기간을 뭐 하고 있으면 결안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탄생한다. 다 합니다. 이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하고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자는 얘기니까 암기된다는 암기. 그래야지 뭘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그 시험 보는데 생각이 난다는 게. 어떤 주부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수님 딱 오셔갖고 교수님 저 이거 보세요. 막 여기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9월달 되면 막 원형 탈모 일어나고 막 오셔갖고 뭐 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또 치매하고 건망증은 좀 구별해야 돼요.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 지퍼를 안 올리면 그건 뭐예요? 건망증입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바지를 안 올리는 거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여러분 그거 구별하셔야 돼. 괜히 뭐 아무 때나 치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세요. 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건망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생기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암기하라는 게. 그러면 이해했어요. 그 암기한다 그러면 암기는 뭐냐 하게 되면 닭입니다. 닭입니다. 닭. 그러면 닭이 시험 문제 이제 닭은 며칠을 결안을 품어야지만이 이 달걀을 품어야지만이 병아리가 되나. 그 날짜가 시험 문제는 날짜를 써라네. 날짜. 그럼 날짜 보게 되면 이게 뭐 이게 21일에 20일 3주입니다. 21일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만이 시험 볼 때 딱 생각이 딱 나지. 그냥 이해만 하면 꼭 우리는 뭐예요? 그 머피 법칙이라고 생각이 언제 안 나냐면 꼭 시험장에 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컨대 조금 뭐예요? 조금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난이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과학 난이도를 좀 높이면 자,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물론 중학교 가게 되면 이제 볼트 일단 건전지를 볼트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전압 암페어 I 그다음에 그 저항을 R이라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뭐예요? 일단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저항이 뭐예요? 저항을 우리가 전구를 이제 하게 되면 전구를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가 있고, 건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저항을 저항을, 자,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건전지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단 이 저항에, 이게 불이 켜지니까 저항인데, 이 저항이 또 나눠졌기 때문에 전류가 전류가, 자, 전류가 세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밝습니다. 자, 뭐보다 직렬보다. 이건 직렬이기 때문에 저항이 두 개 직렬로 돼 있어 갖고 이 저항을 강하기 때문에 자, 이 건전지 아니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전구의 밝기가 약합니다. 그럼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뭘 물어보냐면 중학교 한 2학년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무엇을 저항을 했을 때 병렬이나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자, 이 전구의 이 밝기가 어떤 게 더 밝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해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저항이 병렬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하니까 더 밝다고 이렇게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다니까.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그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암기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더 밝은가 이렇게 밝은가 뭐야 이게. 왜 병렬이라는 얘기 이렇게 이 암기하자는 게. 그러면 딱 기억이 딱 그게 딱 생각난다는 게.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있다. 자, 이렇게 공기 흐름이 있다니까. 그럼 공기 흐름, 예컨대 만약에, 자,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육지가 있고,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자, 그러면 태양이 내려쬐입니다. 태양이 내려쬐죠? 그러면 이 지표면상의 공기가 온도가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은 낮에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토지로 붑니다. 그 반대 현상은 언제? 밤에는 반대가 되죠. 밤에는 태양이 이제 졌으니까 반대는 어디로? 육지에서 어디로? 바다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제 공기 흐름에서 밤에는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냐? 밤에는 어느 방향이냐? 밤에는 어디? 바다로 분다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게 이거? 외우자는 게요. 외우다 보면 이게 딱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만 시험을 보지. 절대 외우지 않으면 절대 시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암기해 놓으면 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제 예컨대 만약에 무슨 명절 때 성묘하러 가게 되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엄마,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야? 그러면 주부님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그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소나무 가지가 미치는 곳이 할아버지 산소라느니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럼 만약에 천재지변 태풍이 불어갖고 가지가 잘렸어. 이렇게 가지가 잘렸다는 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우리는 두 가지는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외우자니까,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뭔데? 자, 우리가 한번 써봅니다. 뭐라고? 남자, 여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입니다. 남자는 어느 방향?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우리나라가 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항상 산소 자리는 왼쪽이 남좌입니다. 남자는 좌측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우예요. 여자 우측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외웁니다.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니까. 이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회 먹으러 가고 이 광어 도다리 얘기했을 때 이 눈이 어디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얘기죠. 그러면 이 왼쪽이면 글자가 두 글자니까 광어예요. 도다리는 글자가 세 글자니까 오른쪽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게 이거. 그 다음에 꼭 외우자는 게. 그래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자, 일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반드시 암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까먹는데요. 또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까먹고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자,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찍을 때 보통 우리가 한 40문제 나오죠. 40문제.
우리가 국가고시는 뭐예요? 국가고시는 약간 뭐 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답이 8개씩 있습니다. 8개씩. 그러면 만약에 모르면 한 줄로 쫙 긋죠? 그 최소한 8개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본 어떤 젊은 친구가 뭐 학개론을 뭐예요? 15개를 몰랐다든가? 그 15개가 잘 몰라갖고 뭐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이렇게 밀면 뭐예요? 한 3개는 맞을 수 있어요. 아무 최소한 15개 중에서 3개는 맞을 텐데.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가 모르는 문제는 뭐예요? 원래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찍습니다. 말도 안 되죠. 확률적이 높은 게 뭐예요? 이렇게 내리긋는 게 그게 확률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모르는 문제를 뭐예요? 풀라고 괜히 뭐예요? 나름대로 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답을 찍지 않은 거에서 아는 걸로 뭐예요? 자, 이렇게 채우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우기 전에 자,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 시간 확보를 하고 시험 범위는 꼭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뭐라고 중요하다. 별표하라 이거. 이게 답이다. 이거 꼭 외우시면 됩니다. 뭐 짧게나마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아까 뭐 좀 외우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외우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3가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 하여튼 꼭 명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자,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1강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